안녕하세요 유튜버 팬님들, 광 과장 인사 올립니다. 지난 새해 맞이 와이프 고향 시골 동라이 성처가댁 방문 투어 1부 이야기는 재미지게들 보셨나요? 지난 1부에 이어 2부 영상으로다가 광 과장이 또다시 인사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1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상단에 1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잠시 동안만 올려놓을 테니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제발 꼭 한 번만 봐주세요. 오직으로 열심히 사는 불쌍한 광 과장이 놈 식기를 위해 인자하신 자비의 손길로다가 인심 쓴다 손치시고요. 아무튼 지난 1부에선 와이프 고향 시골 동라이성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오직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 편 2부에서는 약간 새로운 시도로다가 보다 더 판타스틱하고 더욱더 다이나믹하며 무엇보다 스펙타클한 아주 그냥 오직에 여유롭고 지리게 행복한 모습으로다가 재미지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부 영상 시작은 1부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 동네 크리스마스 행사장에서 시작을 해보네요. 우선 한국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기에서 시간을 때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정말이지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한없이 부족하죠. 해서 어디서만 행사만 한다고 하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혼까지 끌어모아 인산인해를 이루곤 하죠.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12월 31일 저녁쯤에 베트남 대도시 중심지 부근의 엄청난 인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그렇게 기념적인 날이면 불꽃놀이 또는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려고 엄청난 인파가 시내로 나오곤 하죠. 귀국편 비행기 타려고 하셨다가 그런 베트남 사정 잘 모르시고 아다리지대로 걸려 비행기 놓치신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지금 뭔가 에이 설마 광 과장이 생피또 구라치고 앉았네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0m 앞으로 전진하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도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상 그 이상의 좌절을 맛보실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즐길 거리가 한없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이런 기념일에 진행하는 행사는 이들에게 있어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솔직히 저는 이런 베트남 기념일 행사일을 찾아당기는 편이 절대 아닌데요. 사람들도 대박 많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차라리 집에서 와이프와 단둘이 있는 무드 없는 무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오직으로 발기차기. 아무튼 그렇게 마누라와 단둘이서 집이라면 환장을 하는 광 과장도 어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새해 불꽃놀이 같은 곳을 한 번씩 가보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북적거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알리바바의 위협에 신경 쓸 것도 많기는 하지만 막상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며 그런 사람들 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베트남에 오셔서 주요 기념일을 맞아 대도시에서 하는 불꽃놀이 구경 기회가 생기신다면 불꽃놀이 말고도 다른 할 일도 많고 많은데 굳이 꼭 불꽃놀이를 보고 잡다 하신다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때로 몰려당기는 인파 속에서 하필 이놈의 불꽃놀이를 내 두 눈으로 꼭 지켜보시겠다 하신다면 어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뭐 눈에 쌍심지 끼고 말린다 해도 보실 분들은 다 보실 테니까 그것도 나름 잊혀지지 않을 어떻게 보면 썩어질 누무것 재미질 쥐모를 추억이라고 말씀 전해 올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네 행사장에서 여유롭게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누라의 베스트 프렌드 동라이성 유명 헤어 아트샵 시오 대표 사장님인 와이프 친구도 이곳 행사장에를 방문했네요. 동라이성 유명 헤어 아트샵 시오 대표 사장님인 와이프 친구는 평소 이런 곳을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는데 와이프가 친구 준다고 챙겨놓은 잡채 핑계로 이곳에로 왔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동라이성 유명 헤어 아트샵 시오 대표 사장님인 와이프 친구가 제 영상에 자주 나오네요. 알게 모르게 카메라에 욕심이 많은 동라이성 유명 헤어 아트샵 시오 대표 사장님인 와이프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기야, 그나저나 동라이성 유명 헤어 아트샵 시오 대표 사장님인 당신 친구는 만나는 사람도 없대?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엔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머 자기 나 잡아봐라 익하며 그러다 잡혀서 주워 터져가 질질 짜는 아주 그런 행복한 날인데 이런 날 사장님께선 남자친구를 안 만나고 지지리복도 없지 당신 얼굴 보겠다고 이러고 있어? 야, 광 과장. 이래봬도 저 친구가 눈이 상당히 높아. 웬만큼 생겨가지곤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저 친구는 소개팅서 최소한의 매너로다가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이딴 말은 걔나 갖다 줘버리지. 아주 그냥 자비란 없지. 여보야, 그럼 자긴 내 얼굴을 어떻게 평가해? 야, 광 과장. 내 평소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너 혹시 오지게 비오는 날 우산 없이 길거리를 걸어봤냐?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주 딱 그 느낌이지. 이건 뭐 아비규환이 따로 없지. 자기 정말 1억이야? 내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이래봬도 대학교 때 미팅 같은 거 나가면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볼수록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 오지게 많이 들었다니까? 야, 광 과장. 그래서 그때 그 볼수록 매력 있다고 한 년은 사랑의 짝대기 파트너 선택할 때 네 놈에게 짝대기 날리며 찜해주디? 짝대기? 나 때는 그딴 거 없었는데? 내가 꼭 화장실만 갔다 오면 파트너 선택이 끝났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이 등신아. 이런 눈치 1도 없는 놈. 잘생겼다고만 하면 집문서 내줄 놈. 네가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침 발라가며 머리 단장하고 있을 때 걔네들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아주 그냥 물고 빨고 너만 빼놓고 지들끼리 마다했어. 아이고, 이 모질이 불쌍한 놈. 걱정만 하는 절대 너 배신 안 한다. 다 그렇고 그런 거였어?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 그냥만 싹 다 헤쳐먹은 거였어? 이런 얼굴로만 평가되는 빌어먹을 세상. 볼수록 매력적이시라면서 내 얼굴은 계속 보려 하지 않는 외모지상주의 수렁에 빠진 썩어질 무모가 빌어먹을 세상. 자기야, 자긴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볼수록 매력적이지만 계속 보긴 싫어지는 광 과장을 필요하고 오늘의 여유롭고 행복했던 하루를 마무리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발기찬 내일로다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나이 성초가댁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한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초가댁 근처 현지로컬 유명 다방에를 모닝커피 한잔 하러 와봤네요. 솔직히 이곳 현지 다방이 초가댁에서 걸어서도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차운 이곳을 자수성가하여 대도시서 성공한 자식 새끼 모드로다가 있는 허세 없는 허세 잔뜩 부려가며 광 과장의 특급 에마 광키트를 끌고 와봤네요. 왜 그 기분 아십니까? 장모님과 정인어른이 광키트에 올라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빡. 참 이런 맛에 현질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시대의 마지막 허세 광 과장은 보기만 해도 여유로운 이곳에서 간밤에 세계 동향 같은 건 일도 절도 모르겠고 세상 여유로이 커피 한잔 빨고 있네요. 참고로 베트남에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현지 로컬 동네 다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잔하며 시간 때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그것도 하루 중 가장 바쁠 아침 시간에 말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베트남에선 평일날에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한국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이시겠지만 베트남에선 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보통 베트남 남자 사람분들은 책임감이 강한 편이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그런 편이죠. 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한량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또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분들은 회사에 출근 도장 찍어놓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아침 도시락도 까먹고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농땡이 까다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점심시간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정말이지 일들은 언제 하나 싶을 정도로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때문에 회사 근처 커피숍들은 완전 노다지죠. 베트남 기업들이 하루 중 제일 바쁠 아침 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들은 자리가 없어 난리죠. 베트남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광 과장은 이런 베트남 문화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 광 과장이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의 문화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와이프 처가댁 근처 이근방 핫플레이스 현지 로컬 동네 다방에서 여유롭게 티타임을 마친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봐야겠네요. 제 와이프 처제가 초가댁 근처 재래시장에서 묵 좋은 곳에 동네 트렌드 패션 디자인 아트 수선집을 차리고 있거든요. 해서 그곳에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처제도 엄연한 사장님입니다. 저는 아직 과장밖에 안 되는데 처제는 벌써 사장님이라니 부럽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처제는 이곳에서 베트남 옷을 주로 수선해주고 있죠.
솜씨가 제법 뛰어나 수선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통 의성인 아우자이도 만들고 있죠. 고객들이 원하는 천을 골라 처제에게 맡기면 처제는 치수 등을 제거 아우자이를 만들어주죠. 그렇게 처제가 만들어주면 비용도 저렴한 것이 퀄리티 또한 나쁘지 않아 이 동네에서 제법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통 베트남에선 전통 의성인 아우자이를 만들어 입곤 하는데요. 원단을 본인이 직접 골라서 주면 이런 수선집에서 만들어주고 30만 동에서 많게는 50만 동 정도, 한국 돈 2, 3만 원이면 만들어 입곤 하죠. 여기서 원단 가격은 종류가 참 다양해 원단 비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처제가 가끔 와이프 것도 만들어주곤 하는데 재주가 참 기똥차죠. 야, 광 과장. 그러지 말고 내 동생 홍보 좀 해라. 혹시 또 아냐? 네 영상 보고 고객들이 때로 몰려가 대박 터질지. 자기야, 자기 지금 구른 간접 광고가 얼마나 큰 위법인지 몰라? 간접 광고, 저작권 위반, 스폰서 계약, 스폰서 검사, 경제 유착,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러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남편 사용법 위반, 남편 노동착취법 위반, 남편 무단 폭행법 위반 등등.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 아이고, 아주 그냥 지랄도 풍년이네. 이 생큐가 마누라법으로다가 줘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냐 그래 일로와 이 생큐. 마누라 법전 제11조 사망에 의거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뚝갑 해줄라니까. 자기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자기 정말 시청자분들 앞에서 거액의 뒷돈 받은 검사면 키로 불평등하게 자꾸 이러기야?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자기를 위해 사회봉사 200시간 영양 채우듯 평생 그렇게 봉사하며 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법 이야기 잘못했다가 죽어 터질 뻔한 광 과장을 뒤로하고 제 와이프 사촌 언니께서 아이 쇼핑을 좀 하시겠다 하셔서요. 약간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인심 좋고 정겨운 재래시장 시골 장터 풍경을 여러분들께도 소개 올려볼까 합니다. 그렇게 재래시장 소개에 앞서 이 순간 우리에게 기다려온 마누라의 소개 시간이 또 빠지면 서운하겠죠? 소개의 또 다른 큰 그림 빅피처. 소개계 헐대박, 소개계 핵꿀잼. 광 과장 영상의 또 다른 매력 덩어리인 마누라의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시골집 근처에 있는 동네 재래시장입니다. 보기에는 약간 추리 훤히 지저분해 보여도 그나름의 매력자는 아주 그냥 시골 장터예요. 물건 사고 덤으로 더 달라고 그러면 1,000원어치 사는데 1,000원어치를 덤으로 더 주는 아주 그냥 인심 쩌는 시골 장터죠. 어디 한번 쭉들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있으려고요? 시골 장터가 거서다 거기죠. 아무튼 이라고 없을 건 없고 있어야 할 것도 가끔 없는 매력 터지는 동나의성 우리 집 근처 시골 재래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니 어렸을 적 엄마 손 붙잡고 쫄래쫄래 따라당기던 동네 앞 골목시장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엄마 뒤 졸졸 따라당기다 장난감 안 사준다고 울며 떼쓰고 깨기다가 시장 한복판 석에 패드조 터지던 어릴 적 그때 그 추억. 그땐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그때 그 아련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저기 저쪽엔 야채들을 팔고 있네요. 여기는 과일도 팔고 있고요. 여긴 또 건어물을 팔고 있네요. 이곳에는 고기류까지 팔고 있네요. 이곳엔 또 패션 잡화도 눈에 보이네요. 그렇게 지나가던 곳엔 푸드코트까지. 와우, 이곳은 다목적 종합 멀티 토탈 쇼핑센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 돌아당겨 허기도 지고 밥때도 됐겠다. 재래시장 투어에 백미인 먹방이 또 빠지면 서운하겠죠? 해서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이곳 재래시장에 오면 꼭 들리곤 하는 쌀국수 집에를 들려봤네요. 이곳의 쌀국수는 보통 한국분들이 알고 계시는 쌀국수와는 조금 다른 맛이고요. 버따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베트남 쌀국수이긴 하지만 중국 스타일에 가깝다고 하는 이곳 재래시장에서 유명한 쌀국수예요. 향신료 향이 짙은 깊고 진한 소고기 국물 맛의 쌀국수가 아닌 이걸 꼭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짭조름한 멸치 콩나물국 맛이 나고요. 그렇다고 너무 짭조름한 맛은 아니고 적당스럽게 짭조름해서 제 입맛엔 딱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주문을 할 때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집만의 독특한 것이 돼지고기를 껍데기와 같이 튀겨 바삭바삭 담백한 고기를 넣어 이 쌀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 맛이 참으로 일품이죠. 우선 금강산도 19금. 아니 19경이라고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그렇게 나온 음식을 맛나게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캬, 정말 이 국물 맛이 알싸하니 기가 막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베트남의 이런 먹거리 하나만큼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오지게 한 그릇 뚝딱 말아먹고 한국 돈으로 1,000원밖에 하지 않으니 말이죠. 뭐 어떤 분들께선 한국에서도 라면 한 그릇에 1,000원이다 익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제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전 단지 제 기준에 있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음식이면 훌륭한 거 아닌가 하고 철저하게 제 기준으로다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지, 베트남 음식이 모두 다 절대 진리 가성비는 아니니까요. 그냥 전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오직으로 맛나고 지릭으로 행복하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베트남에 오신다면 이런저런 맛 좋은 음식 많이 한번 경험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어지간하면 베트남에서 못 먹을 것 같은 음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정말 못 먹을 현지 음식은 외국분들이 쉽게 접하시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들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헛다우란 쌀국수 한 그릇을 야무지게 말아먹은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이대로 끝내기 조금 아쉬워 찌라고 불리는 베트남식 팥빙수를 먹기로 했네요. 제가 이곳 재래시장에 온 주목적은 광 과장이 완전 사랑하는 찌 한 그릇을 먹기 위한 큰 그림에 불과했던 거죠.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이곳은 와이프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 와이프도 이곳에 오면 옛 추억에 잠기곤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어렸을 적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돈만 생기면 이곳에로라 한 컵 뚝딱 말아가 오직으로 만나게 후루룩 들이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와이프도 장모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는 말괄량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야, 광 과장. 너 미쳤냐? 시청자분들 앞에서 쪽팔리구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자기야, 내가 또 진실의 아이콘, 인간 거짓말 탐지기 광 과장 아니겠어?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진실을 은폐한 다스맨키로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차마 숨길 수가 있어야지. 이 생큐가 또 샤부작 쪼터지구러. 시끄럽고 4대강에 파묻히기 싫으면 어여 먹던 거나 마저 드시지. 자기야, 알았어. 네 앞으로 절대 당신 비자금 같은 과거 다시는 파헤치지 않을게. 자기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마누라에 들추다만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주문회가 나온 맛나는 디저트를 야무지게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한 컵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리 맛나게 생긴 찌 한 컵에 5,000동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한국 돈으로 250원이죠. 이 찌란 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한국의 재래시장서 여름이면 밥그릇에 말아주던 팥빙수와 비슷한 맛과 퀄리티를 자랑하죠. 더운 날 이거 한 잔 뚝딱 말아 먹으면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되죠.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5,000동짜리 간식거리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분 좋은 추억거리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해보네요. 그렇게 재래시장 구경을 끝낸 광 과장과 패밀리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말간 여유롭고 달콤했던 추억으로 힐링 충전 만땅하고 맞이할 다음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봐야겠네요. 어떻게 오늘도 준비한 영상은 재미지게 보셨나요? 2018년 새로운 해도 되었고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족들과의 행복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보게 되었네요. 그동안 와이프 고향 시골 동라이 성초갓집 방문 투어 1부 2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 과장도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했던 추억을 다시 꺼내 지치지 않고 언제나처럼 오직으로 열심히 그리고 재미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밝았겠다. 조만간 광 과장 영상도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요. 이놈의 밥벌이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 마음만 앞서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도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새해가 곧을 다짐하시는데요. 무술년 올 한해 일도 참 좋지만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올 한해 여러분 가족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 안에서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판타스틱한 한 해 되세요. 아참, 혹시나 베트남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베트남 구정 설연 휴가 코앞인 1월달에 쓰고질 무무 베트남 알리바바 상로무 것들도 왕성한 활동을 하죠. 그러니 베트남 오시는 분들은
사람 많은 곳에서 항상 소지품 조심하시고 길거리서 핸드폰 사용은 되도록이면 조심하세요. 설 즈음에는 알리바바 행동들도 대담해져서 자칫 방심하는 관광객들에게 획 후회가 지대로 남기니 꼭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럼 이쯤에서 황 과장은 클로징 인사 올려봐야겠네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어머, 헐, 대박 이라는 멋지고 보람찬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오늘 밤 황 과장과 마누라는 우리 집에 광순이도 없겠다.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막 오집으로 거시기 한스에 취한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언제 다운받았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데드라이브 깊숙한 곳 새 이름의 폴더 동영상 다시 눌러보던 맨키로 좋아요, 구독, 꼭 허니 박아주세요. 황 과장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